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다우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원자력 발전에 5억 달러를 투자해 4개 소형 원자로에서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핵 전력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전기 수요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기 수요 예측치를 작년보다 6% 상향 조정한 가운데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액체와 고체의 2가지 성질을 동시에 갖는 전자결정을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고온 초전도체의 난제를 해결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혼조세였다가 현재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공윤권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시장 그래도 혼조세 보여주다가 지금은 양시장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모두 팔졌습니다.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예, 아직까지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이 어제 소폭 상승하면서 오전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다시 외국인 매도에 밀리면서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260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2600선에서 지금 거의 한 달 반 정도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세가 제대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수급이고 두 번째가 재료, 세 번째가 요즘 같으면 이제 글로벌 증시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직접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급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장세는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죠. 외국인들 매도가 9월달, 10월달까지 10조 이상 이어지면서 거의 폭탄을 퍼붓고 있다.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 10조가 사실은 삼성전자 한 종목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으면서 전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이고요. 반도체 업종도 전체 시가총액에서 한 3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큰 테마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시가총액이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두 업종이 현재 2차 전지는 전기차 회전 영향, 그리고 반도체는 삼성전자를 위주로 해서 외국인 매도세 영향으로 발목이 잡혀 있으면서 전체 시장이 한 2~3달째 지금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악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금투세인데요. 금투세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이제 개인들한테 미치느냐를 떠나서 주식은 심리의 게임이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볼 때 뭔가 상당히 압박을 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그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야가 조금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폐지냐 유보냐를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만 최근에 한 10% 정도 하락을 하는 상당히 약세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금투세라는 폭탄까지 떨어진다면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 생각에서는 이제 정권 시장에서 추가적인 세금을 징구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장세를 살리기 위한 그런 액션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장기 주식 보유에 대한 감세라든지 뭐 주식 수수료, 주식 세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먼저 논의돼서 시장이 좀 활랑이 되고 나서 금투세를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세가 상승하게 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주도 업종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장세를 보면은 시가총액이 큰 업종은 모두 발목이 잡혀 있고 틈새 시장으로 순환매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지수를 이끌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상당 기간은 좀 더 횡보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장세의 이제 펀더멘트를 보면 지금은 아주 저평가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아마 주봉상, 월봉상 그리고 일봉상으로 볼 때 2500선에서 지지는 확고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600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멀지 않은 시간에 외국인 매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아마 강한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들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개별 종목들 위주로 잘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원전입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원전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전력 쪽에서 이슈가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원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걸까요? 전일 미국 증시에서 아마존이 SMR 업체죠. SMR 네. 업체 소형 모듈러 원자력 발전소 업체인 도미니언을 비롯해서 세 군데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원전 업체인 뉴스케일 파워가 40%나 하루 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AI가 이슈가 되면서 빅테크 업체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업체들이 그럼 전기를 AI 데이터를 위해서 엄청난 전기가 소비되는데 이 전기를 어떻게 충당할 거냐에 대한 문제에 좀 부딪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형 원자로 발전이 대안이다 하는 답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SMR에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아마존 이전에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모두 SMR에 투자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글이 SMR 스타트업이라는 카이로스 파워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간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도 투자를 했는데요. 핵융합 스타트업인 오클로 SMR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들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현대중공업그룹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SK그룹도 그렇고 대기업들도 SMR에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SMR이 뭐냐? 원자력이긴 한데 소형 원자로다. SMR은 그대로 풀어보면은 Small Modular Reactor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원자력이 상당히 큰 규모고 투자비가 많이 들고 건설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영화에서도 한 번씩 나옵니다만 너무나 큰 위험이 존재하는 그런 발전 업체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만 SMR 같은 경우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는 건설 기간도 짧고 그리고 돈도 적게 들고 리스크도 훨씬 작은 이런 소형 원자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R은 향후에도 아마 전력과 관련해서 큰 테마로 우리나라 증시에
자리를 잡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보면 역시 두산에너빌리티, 옛날 이름이 한국중공업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상당히 1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전체 업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전기, 부품주들, 소형주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서전기전이라든지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등등 많은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MR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전에는 10여 년 전부터 SMR이 상당히 이슈를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 문제 그리고 규제 문제가 겹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진전이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SMR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업체들도 미국 업체에 투자를 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 테마는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따른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서 전력을 엄청나게 소모하기 때문에 SMR은 차후에 빅테크 기업 AI의 성장과 함께 같이 갈 것이다 하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해서 백화점 마트 관련주인데요. 이마트가 3분기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폭 상승한 걸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침체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오프라인에 이마트와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대구백화점 등이 상승세를 타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온라인 쪽에서도 위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소형 온라인 업체들에 대한 이제 불신이 커졌었죠. 그러면서 오히려 현재 대장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이마트나 현대백화점, 신세계 같은 관련 계열사들의 온라인 쇼핑몰들이 좀 더 화랑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3분기부터 이들 업체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실적 호조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고금리에 따른 이제 내수 침체에 따라서 상당 기간 아주 오랫동안 좀 부진한 실적을 보였었는데요. 보시면 2024년에 접어들어서는 이마트 기준으로 보면은 8만 원에서 6만 2천 원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상당 기간 침체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찍고 좀 돌리는 모양이 나오지 않겠느냐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마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방산 관련주인데요.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신고가가 났습니다. 신고가가 나면서 38만 9천 원, 4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가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방산주인 LIG 넥스원도 3% 정도 올라서 25만 5천 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방산주 트리오인 현대로템 역시 신고가죠. 2,400원 올라서 6만 6,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산주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 지금 좀 더 확산 일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루아침에 끝날 그런 테마는 아니고 좀 더 길게 갈 수 있다. 그리고 방산주들은 혼조세를 보인 게 아니고 차트의 정배열 양상에 따라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추가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의 상승세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영향 그리고 실적 호조세, 차트 호전에 따라서 다양한 이유로 지금 상승세가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이브를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오늘 틈새장에서 살짝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브가 그동안 그 뉴진스와 문제, 민희진 대표와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탄탄하고 BTS를 기준으로 한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3분기에는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 SMR 관련주, 원전 관련주들이 전체 장을 이끌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이마트와 백화점을 비롯한 내수 소비재 관련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방산 관련주, 그리고 하이버가 오늘 한 7% 뜨면서 다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런 업종들이 오늘 장세를 이끌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중인 섹터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저희가 이번에는 하락 섹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하락 섹터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전문가님, 어제까지만 해도 위고비로 시장이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좀 비만 치료제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이게 아주 빠지는 건지 아니면 잠깐 쉬어가는 건지 한번 체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그전에 광고를 크게 해줬었죠. 예, 위고비에 대해서 강한 임팩트를 줬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어제부터 상륙을 하면서 우리나라 특히 여성분들의 비만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히트를 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대에 따라서 거의 한 2달 동안 한 테마로서 바이오 쪽에서도 바이오의 다양한 테마가 있습니다만 바이오 쪽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로 장세를 끌고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출시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했는데 출시 당일에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비만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루 이틀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 약간 자기 체중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모두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비만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추가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고비를 직접 그 대리점으로 출시했던 이제 볼로엠텍을 비롯해서 여러 종목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축소를 하면 볼로엠텍, 펩트론 같은 종목들이 장세를 차후에도 좀 이끌고 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만 관련주들은 좀 길게 보고 오르면 팔고 좀 빠지면 사고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를 하시면은 손해는 안 보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위고비의 실제 임상에서 한국인의 내장 지방을 40%나 감소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한 기대감을 좀 뛰어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오늘의 눌림 저희가 이용해 볼 만할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비만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살을 빼는 부분이 있지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장 비만이 건강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장 비만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위고비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 테마는 하루아침에 사그라들 그런 테마는 아닌 것 같고요. 볼로엠텍의 차트를 보시면은 역시 정배열 양상을 보이면서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부딪히면서 올랐다가 다시 지지가 되고 올랐다가 지지가 되고 그러면서 저점은 계속 높여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로엠텍의 차트를 보면은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시장의 흥행은 향후에도 상당폭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만 관련주들에서만 좀 매매를 해도 당분간은 전체적인 시장이 좀 힘들 때는 소테마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테마 중에 하나가 비만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장세가 힘들기 때문에 비만 관련주라는 테마는 개인들이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부딪힐 때는 사고 좀 뜰 때는 팔고 단기적인 매매를 하면은 충분히 수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혹은 유튜브 서경제TV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매수가는 7만 5천 원에 비중은 10%인데요. 전문가님, 삼성전자 요즘 많은 분들이 사실 예. 삼성전자로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예, 현재 맞습니다. 5만 9,600원, 500원대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는 종목인데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을 수십 년 동안 리더를 해왔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업종 전체 시장과 좀 괴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종합지수가 옆으로 기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그동안 삼성전자의 원래 모습이 아니잖아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8만 전자를 기록했다가 7만 전자로 갔다가 다시 6만 전자가 됐다가 지금은 5만 전자가 돼버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27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첫 번째 영향을 끼치는 원인이 수급이거든요. 다른 요인들은 사실은 수급에 영향을 줘서 그 수급에 따라서 주식의 움직임을 나오게 하는 영향이지 직접적으로 사자 팔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단기 한 달 반 만에 10조 가까이 폭탄을 퍼부은 삼성 종목이 가격을 버티기는 힘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반도체 업종에서 삼성전자의 하락목을 SK 하이닉스가 HBM이라는 엔비디아의 수요에 따라서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아마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에 의한 반도체 업종의 상승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은 항상 1등을 했던 그런 종목이죠. 모든 게 1등이었고 모든 게 초일류였고 모든 게 전 세계를 선도했던 그런 기업인데요. 근래 들어서는 AI라는 큰 미래 이슈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삼성전자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실적 악화에 따른 실망 매물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7만 원대 사셨으면은 상당히 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좀 아깝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하이닉스로 갈아타는 게 맞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하락분을 하이닉스가 상승할 때 좀 회복하는 모습이 맞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물리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동안의 삼성전자의 모습과는 앞으로는 조금 다른 전체 글로벌 시황과 우리나라 시황과는 좀 디커플링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삼성전자 살펴봤는데요.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SK 하이닉스 쪽으로 시선을 돌리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한전산업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17,0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전문가님, 한전산업 10%로 비중이 다행히 그렇게 크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현재 14,000원대 지나가면서 지난 고점 19,500원 비해서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빠진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의 자회사인데 오늘 전력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역시 한 4% 가까이 떠서 14,050원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차후에 사실은 우리 세계적인 에너지 시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가 좀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그런 목적으로 태양광, 풍력 같은 대체 에너지가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차량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전기차가 나오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오늘 이슈가 됐던 그러면은 추가로 어디서 또 확보를 할 거냐고 볼 때 안전하고 기존의 원자력보다는 돈이 적게 드는 SMR을 이용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전기 전력 관련주들은 우리 AI 산업의 발전 그리고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차후에도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전 산업은 계속해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고요. 차트를 보더라도 5월달, 6월달 대비해서 지금 5, 6월 달에만 보면은 7, 8천 원 정도 했는데 지금 14,000원 안팎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되고요. 한전산업뿐 아니라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전기 전력 관련주들, 오늘 상승을 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의 소형 SMR 관련주들은 지속해서 좀 보유를 하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더 들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전산업 도와주셨는데요. 오늘 전력 설비 섹터가 상승세가 좀 나와줬는데요.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니까요. 이 종목은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바이넥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24,000원에 비중은 5%입니다. 추가 매수 시점, 이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지금 들고 있는 건 네. 아니고 매수를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현재 이미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추가로 매수를 더 하고 싶어 하시는 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바이넥스 차트를 보면은 사실은 제가 펀더멘털에 기초한 종목 선정을 많이 하는 편이고 네. 기술적 분석은 좀 참고로 하는 편인데요. 기술적 분석에서도 그나마 정확성을 가진 분석 방법이 정배열에 의한 방법입니다. 정배열이라고 하면은 이동평균선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나란하게 이렇게 배열이 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부딪히고 튕겨 올라가고 부딪히고 튕겨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정배열 종목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실적 호전주일 가능성이 높고 장기 추세 상승 종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넥스 차트를 보면은 역시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상당히 나란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21선 부딪히고 올랐다가 다시 61선 부딪히고 다시 올랐다가 61선 부딪히고 계속해서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우상향하는 흔들흔들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러면서 저점이 계속 높아지죠. 여기서의 저점이 12,000원, 여기서는 16,000원, 여기서는 17,000원, 여기서는 20,000원, 그리고 여기서는 23,000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60일선을 중심으로 바이넥스는 튕겨져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뭐 60일선 근처에 60일선 가격이 22,150원인데요. 60일선 근처에서 지금 가격이 형성을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네요. 제 생각에는 60일선 근처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차후에 다시 상승으로 접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건 들고 가시고 추가로 매수하실 것 같으면 23,000원 안팎에서는 매수를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이넥스 도와주셨는데요. 생물보안법에 또 수혜가 기대되면서 기술적인 분석까지 또 도와주셨습니다. 23,000원 부근 정도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은 아우딘 퓨처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비중은 15%의 매수가는 1,808원입니다. 전문가님, 아우딘 퓨처스 아쉽지만 오늘 좀 많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1,5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5%대 하락.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워낙 1,550원 저가기도 하고 오늘 횡보장에서도 좀 혼자 하락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차트의 하락 모습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그동안 저점으로 작용했던 것이 1,650원 정도에서 저점이 지지가 됐는데요. 1,650원에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초까지 이렇게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650원, 1,600원 선에서는 지지가 돼서 다시 상승하는 그동안 6개월 동안의 흐름처럼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 줘야지 추세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하락은 상당히 그동안의 추세를 이탈하는 하락 방향으로 추세를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겠지만 아마 이제 손실을 보셨을 확률이 높은데요. 아쉽겠지만 아우딘 퓨처스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요. 예, 그동안의 추세가 무너지는 모습이라서 상당히 안 좋은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우딘 퓨처스 도와주셨는데요. 현재 차트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쉽지만 여기서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모비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3,0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전문가님, 모비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동안 상당히 좀 부진했죠. 부진했는데 최근의 흐름이 움직임이 드디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을 찍고 9월 20일에 길게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동안에 조정을 받고 다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가 늘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추가로 사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에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3,000원 매수를 네. 하셨나요? 네. 예, 그럼 상당히 잘 사셨네요. 주봉을 보더라도 이제 시작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비스는 들고 계신 부분은 들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처럼 여기처럼 살짝 조정을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조정받을 때는 21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매수를 추가로 하셔도 괜찮을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모비스는 들고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단기 목표는 전 고점인 5,000원과 6,000원 사이 정도는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비스 봐주셨는데요. 오늘 저희 종목 상담 중에서 또 수익권에 계신 분이신데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모비스 계속해서 들고 가도 좋겠다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SK하이닉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19만 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전문가님, SK하이닉스 지금 19만 500원 지나가면서 그래도 이분도 수익권에 계신데요. 예.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19만 500원이면 지금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항상 좀 질문이 많이 나오는 종목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는 들고 가시면 됩니다. 들고 가시면 되고 차후에 우리나라 증시를 아마 주도하는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반도체라고 하면은 항상 삼성전자가 1등, 하이닉스가 2등 그런 인식이 많이 있었는데요. D램까지는 그랬습니다만 AI 산업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면서 드디어 하이닉스가 이제 1등으로 올라섰던 그런 모습을 보였죠. HBM이라는 고메모리 반도체를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면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차후에는 반도체 업종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차후에 향후 10년 동안은 ABC 업종에 집중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A가 AI, B가 배터리, C가 세미컨덕터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업종 전체를 아우르는 대장주가 아마 SK 하이닉스가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나라 전체 업종 지수를 이끌어갈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에 사셨으면 추가로 더 사셔도 될 것 같고 향후 장세가 상승할 때 근래 들어서 보면 종합 지수와 SK 하이닉스의 동조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종합 지수와 삼성전자의 동조화가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요. 지금은 종합 지수와 하이닉스가 동조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종합 지수가 2,500~600선에서 바닥이라고 보면은 차후에는 하이닉스에 의해서 종합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장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마음 편하게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SK하이닉스 도와주셨는데요. 오늘 공교롭게 또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함께 올라왔는데, 자, SK하이닉스는 추가 매수가 유효하니까 또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보시기를, 수익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에코프로비엠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20만 원의 비중은 30%입니다. 아, 전문가님, 에코프로비엠 지금 16만 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최근에 계속해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는데, 맞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자만큼이나 우리 개인들이 좀 속을 태우고 있는 그런 종목이 에코프로 네.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기차가 상승하면서 사실은 가장 수혜를 받던 종목이 에코프로 그룹이었습니다. 전기차의 구성이 전체 가격에서 전기차를 구성하는 완제품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 화학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의 가격 중에서 40, 50%를 차지하는 양극재를 만드는 업체가 바로 에코프로 그룹인데요. 그리고 이제 은극재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재로 나누신 소재, 그리고 전해액은 엔캠, 솔브레인 홀딩스, 그리고 동막 부분은 SKC,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0, 50%를 차지하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에코프로였기 때문에 전기차 화랑과 함께 상당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급등했던 만큼 사실은 전기차 캐저미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하락의 폭도 엄청나게 커버렸습니다.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전에 58만 원까지 작년 7월 같은 경우는 58만 원까지 갔다가 1년여 만에 지금 16만 원까지 거의 한 3분의 1 동가리가 나고 말았는데요. 에코프로 그룹과 전기차 관련한 업종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그리고 이 업종이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는 테슬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전기차 업황,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11월 5일에 대선이 있죠. 대선에서 이제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면은 전기차 업종이 상승할 것이고 트럼프가 되면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런 변수들이 멀지 않은 시기에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제 생각에는 뭐 그동안 손실이 물론 크겠지만 좀 팔아놓고 한번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에코프로 BM 도와주셨는데요. 최근에 좀 횡보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매도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네페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9,10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아, 전문가님, 네페스 현재 8,0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 최근에 좀 급락이 이 차트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페스의 모습은 전형적인 역배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면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정배열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추세적인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배열이 되면 이제 추세적인 하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배열 현상이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이 추세는 상당히 장기간으로 갈 확률이 높다. 오히려 이 차트가 만약에 뒤집어지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데 지금의 역배열 상황에서는 네페스는 상당 기간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그 주봉을 보면 횡보선이었던 16,000, 7,000원 선이 이미 올 5월 달에 무너져 버렸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무너지고 몇 번씩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그 추세가 무너졌을 때 한번 팔아줬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좀 빠져나오시는 게 맞다 하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페스 도와주셨는데요. 아쉽지만 전형적인 역배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도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엑셀세라피틱스 올라와 있는데요. 매수가는 7,78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처음으로 신규 상장주가 나타났는데요. 예. 현재 7월에 상장한 후에 어느 정도의 좀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은 올해 상장됐던 종목들이 다 좀 부진했습니다. 다 부진했고 공모가를 회복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엑셀
퓨처스는 퓨틱스 같은 경우는 저점은 이미 찍었다. 지난 8월 달에 보면은 4,600원대, 4,500~600원대에서 저점은 이미 찍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좀 부진한 양상을 보입니다만 이 저점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6,000원 초반대 전 저점인 6,000원 안팎에서는 지지가 될 거라고 보고요. 엑셀세라 퓨틱스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보고 들고 가셔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엑셀세라 퓨틱스 도와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규 상장주 관련해서 또 코멘트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못다한 종목 상담 있으시면 잠시 후 정오의 텐베거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양시장 저희 방송 시작할 때는 하락세였는데 지금은 또 약하지만 그래도 빨간불 켜지고 있거든요. 자, 이 기세를 이어받아서 저희가 오늘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사실은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옛날에는 이게 동학개미라고 했습니다. 네. 동학개미라고 해서 우리나라 장이 빠질 때마다 외국인의 폭탄을 개인들이 바치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6만 원 고지에서 옛날에 고지전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요. 6만 원 고지에서 외국인과 개미들의 치열한 엎치락뒤치락 하루하루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플러스 100원 정도에서 59,600원에서 치열하게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체적인 장세는 조만간 좀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추천드릴 종목은 SKC인데요. SKC는 뭐 기존의 반도체 소재 그리고 전기차 동막 부분의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SK그룹의 구조조정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뭐 뉴스가 나오는데 어느 그룹을 팔고 어느 그룹을 뭐 기업을 합병을 하고 뭐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SK그룹 내에서 들려오는데요. 결국은 SK그룹이 반도체 쪽과 전기차 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룹 전체의 포지션을 좀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KC는 그 과정에서 SK 밑에 중간 지배 구조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중간 지배 회사입니다. SKC가 그런 포지션적 위치가 있고 차후에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에서도 반도체의 게임 체인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이제 소그룹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인데요. 반도체 유리기판이라고 하면은 반도체 기판이 그동안 PCB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기판을 유리로 바꾸면서 훨씬 데이터 전송량이라든지 전력 소모량이라든지 감소하고 데이터 전송량을 증가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 글래스 기판 관련해서 SKC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텔과 SKC가 제일 앞서가고 있는데요. 올해 SKC는 2025년 6년 정도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인텔은 아마 2030년 정도 상용화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쪽에서 그렇게 전 세계 1위를 달리는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물론 뭐 D램에서는 삼성전자, HBM에서는 하이닉스가 있습니다만 이 글래스 기판에서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라는 회사가 가장 빠르게 제품 생산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그렇게 보면은 SKC는 차후에 글래스 기판에 의해서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회사가 될 확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SKC는
반도체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쪽에도 걸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는 전체적으로 볼 때 중간에 전해액의 이온들이 왔다 갔다 왕복하는 이 전해액 사이에 동막으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막 기술이 SKC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이 우리나라에서는 양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터리 시장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동막 그 전체 가격에서 한 15%, 20% 차지하고 있는 동막 부분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SKC는 또다시 전기차 배터리의 수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 같은 경우는 향후에 반도체에서 게임 체인저로서 존재할 것이고, 전기차 배터리의 수혜에 따른 동막 부분의 상승세도 같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에 11만 원에서 무려 17만 원까지 장세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0% 가까이 독자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 전에 기자들을 데리고 앱솔루스 미국 공장에서 현지 실사를 했는데요. 기자들이 가보니 정말 생산이 잘 되고 있다, 시설이 완벽하다, 이런 식의 이제 기사가 최근에 났었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아마 미리 좀 올랐던 것 같고요. 차트를 보더라도 21선이 장기선을 치고 올라오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중기 추세라고 하면은 21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SKC가 바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 17만 원대에서 한 2, 3일 정도 15만 원대로 하락을 했는데요. 21선이 지금 벌써 14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무리 빠져도 14만 원 중반에서는 SKC는 지지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은 17만 원에서 15만 원 안팎, 14만 원 중반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전에 6월 달에 단기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바로 치고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너무 가팔라서 사실 개인들이 따라가기가 좀 무서운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이때 고점 20만 원을 아마 머지않아서 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SKC는 아까 말씀드린 ABC 미래산업과 관련해서 B에도 걸리고 C에도 걸린다. 그렇게 보면은 차후에 우리나라 장세를 이끌어가는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하이닉스에 따른 수혜, 유리기판 글라스 반도체에 따른 수혜, 그리고 전기차 쾌점 현상의 마무리가 되면은 전기차에 따른 수혜, 이런 것들이 모두 적용되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KC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SKC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종목과 함께 또 전략까지 챙겨드렸으니까요. 네, 오늘 또 이렇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이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